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분이 제주 출신의 영화 감독이다라는 공통점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그렸는지가 궁금해요. 또 좋다. 네. 저는 이게 어멍이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그 물질을 하는 엄마와 어머니와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좀 말썽 부리고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찌질한 그런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자전적인 게 요소가 조금 들어간 요소 영화이기도 하고요. 제가 첫 장편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시나리오 쓸 때 내가 잘 아는 걸 좀 해야 되겠다. 뭐 제가 잘 안 아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고 자랐던 뭐 제주도의 모습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 뭐 또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풍경, 제가 자주 봤던 풍경들 이런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제주도 영화 하면 막 풍경이 막 아름답고 뭐 물속 해녀가 들어가는 그 물속도 뭐 산호초가 막 가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뭐 그냥 진짜 우리 동네네 뭐 이런 느낌의 또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말투를 쓰다 서로 엄마랑 아들이랑 싸울 때 어떤 그런 느낌도 정말 리얼하게 관객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뭐 대사도 전부 다 정말 제주도 방언을 했고요. 특별한 건 자막을 안 썼습니다. 제주도 영화는 자막을 쓰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막을 아예 안 써서 제주도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했더니 영화제 상을 했더니 다 뭐 알아들으셨다고. 처음에는 이거 뭐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거 지나가 보니까 다 이게 알아듣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봉할 때는 자막을 썼습니다. 이건 또 왜요? 위험하다. 아무래도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을 쓰는 거예요. 굴복을 하셨네요. 그 제주도라는 공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잖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힐링의 섬, 어떤 휴식의 섬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주도는 굉장히 그 아픈 역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 게 돌꽃이라는 영화에서 그 제주의 4.3이라든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돌꽃에서 그려냈고요. 그 이후에 뭐 천욱은 신조 씨도 있고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픈 섬을 떠나고 싶어하는 어쩌면 요즘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제주도를 많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중에서도 그 미혼모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미혼모가 그 아픈 섬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주도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제가 만든 영화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자아를 찾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런 범위에서 조금씩 확대해 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비슷하게 그 제주도가 관광이나 휴양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잠깐 즐기고 이렇게 떠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휴식을 취하고 또 여기서 또 생업을 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섬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은 그 포커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랑 정서적으로 회복을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여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려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구라는 작품을 찍을 때도 사실 제주도라는 이 그 척박한 그 포구, 작은 포구에서 아버지가 그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름을 달래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직장을 다시 관두지 말고 다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런 공간이 그냥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그게 올레길의 일부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데 그곳에서 뭔가 그 아둥바둥하는 가족들에 대한 일상이 보여지고 뭔가 처절함이 느껴지면은 그 제주의 모습을 좀 더 그 본래의 제주의 모습을 더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더 깊숙하게 제주도의 이야기를 더 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타지 분들은 그러한 시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니까요. 제주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밖에 나가 보면 이 제주의 문화라던가 제주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뭐가 매력적이야? 제주도말 투박하고 막 좀 이렇게 낯간지럽고 이런데 되게 재밌어 하시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런 소재가 있다 그러면 다 관심을 가져요. 그 제주도 밖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제주도 출신이에요 하면 다 쳐다봐요. 그만큼 관심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독특함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환상 속의 제주도든 아니면 정말 어떤 보면 가보고 싶은 제주도든 제주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제주도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창작자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고 그 소재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헐리우드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 소재의 고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역의 문화, 각 지역의 어떤 신화 이런 이야기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멕시코의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그 감독, 스태프들이 아예 그 멕시코에 가가지고 한 3년 정도를 너네 아예 미국으로 올 생활을 하지 마라. 거기 그냥 아예 현지인이 돼서 그쪽의 문화라던가 이런 이식을 아예 해서 그 계속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코코라고 하더라고요. 코코라는 걸 영화를 보면은 솔직히 보편적으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거기다 독특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주도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는 제주라는 그 단절된 공간이 정말 단절된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이 단절된 공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독특한 문화들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 드라마나 다른 콘텐츠에서도 제주 신화나 역사를 가지고 창작되어진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원래 쓴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그러니까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을 찾아 세탁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같아요? 세탁이 갈롯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롯이 색상이 또 이렇게 그렇죠. 네. 갈롯이 세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세탁을 하면 안 돼요. 세탁을 하면 색이 변하고 그 갈롯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은 그래서 갈롯을 입을 때 여름에 갈롯을 입고 벗어놓으면 물로만 이렇게 헹궈서 탁 널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소재로 가지고 이렇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이끌어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들이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제주도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재를 찾기 시작했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이 뭐 돌담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아니면 중산간에 있는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제주스러운 이야기가 되게 지역적이지만 국제적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저는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작 환경이 어때요? 제주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할 때 힘드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뭐 아까 안성기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도 하시지만 이렇게 훌륭한 배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시나리오 분명히 또 있어야 되지만 제작 환경도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점이 좀 힘드세요? 제주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섬이고 하니까 교통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뭔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있으면 그냥 뭐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수급을 하는데 제주도 촬영하거나 이러면 그런 인프라를 메꿔줄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네, 맞아요. 이 영화 찍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 부르게 되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귀가를 하면 되는데 제주에서는 다 숙박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밥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앞뒤로 촬영 전날에 또 불러야 되니까 앞뒤로 또 그거에 대한 폐의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단 인프라가 말씀하셨듯이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고요. 요즘
추세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영화 현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 붕대를 안 잡으려고 하고 이게 카메라 삼각대를 안 들려고 하고 막 그런 하다 보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그 어떤 인프라적인 것들이 뭔가 하나 통합할 수 있는 지금 제주도에도 그 제주 영상산업문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없죠 제주도에서는.